안녕하세요. 디지털 세사 캠프 실무를 맡고 있는 디지털 소양 확산 TF 이석태입니다. 반갑습니다. 수줍음이 많아가지고 마스크를 좀 끼고 가겠습니다. 목소리 안 들리시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자료를 총 3개를 준비했어요. 첫 번째로는 우리 공고의 좀 개요 핵심 사항들을 좀 정리할 수 있도록 PPT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실제로 공고를 한 공고문도 제가 그 다음에 바로 이어가지고 같이 보면서 좀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양식 관련해서도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상반기 디지털 새싹 캠프는 기본적으로 정보교육의 확대가 좀 포함된 2022 개정 교육과정 도입 전에 디지털 교육 강화 기반을 마련하고, 이제 사교육 없이도 학생들이 이제 디지털 역량 제고를 위해 국가 차원에서 이제 기회를 제공하고자 저번 겨울 방학부터 이번 상반기에도 같이 디지털 세상 캠프를 운영하는 공고를 지금 나가 있는 상태고요. 선정이 되시면 협약 체결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이제 파트너로서 같이 이 캠프 사업을 같이 운영해 나갈 예정이고, 선정 규모는 총 30개 내외 총 280원 내외고요. 앞서 팀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최종 선정 규모랑 지원 금액은 예산안 확정 등에 따라 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대학이랑 기업이랑 공공기관 등 다양한 캠프 운영 기관을 선정해서 프로그램에 맞게 예산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저번 겨울방학이랑 좀 달라진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좀 핵심 사항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업비 지급은 1차 교부금 80%를 성금으로 드릴 거고, 추후에 2차 교부금 20%로 이렇게 2회 분할해서 지급할 예정이고요. 2차 교부금은 협약 종료 및 사후 정산한 후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공고문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간기간 모집 공고로 지금 나가 있는 상태고요. 협약은 그래서 선정이 되시면 재단과 주간기간만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비도 전체 총액을 저희가 주간기간한테 내릴 거고, 협력기관은 이제 주간기간을 통해서 사업비를 교부받는 형태니까, 지난번 겨울방학 중 공고랑은 이 부분이 좀 핵심적으로 달라지는 부분이니까 이 점 유념하셔서 공고에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산 편성도 조금 변경된 부분이 있는데요. 캠프 운영 특성에 맞게 계상해서 집행하시면 되고, 총 지원금의 90% 이상을 직접비로 10% 이하를 사업 관리비로 설정을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겨울 방학 중에 현장 의견 수렴도 좀 반영을 해가지고 지난번에 아시다시피 직접비 1, 직접비 2, 사업 관리비 이렇게 조금 용도에 맞지 않는 세목들이 좀 묶여서 비율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공고문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제는 사업 관리비만 10% 이내고 홍보나 강사 역량 개발이나 그런 행사 개최비는 직접비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90% 이상과 10% 이내를 지키면서 신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비목 관련해서는 공고문 보면서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이번 공고의 핵심일 텐데, 현재 2개의 유형으로 공고가 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중 주말 방과 후 시간을 활용한 권역형 한 개 유형이 나갔고, 그리고 이제 교과 연계한 기획형 이렇게 2가지 유형으로 지금 들어가 있고요. 총 30개 내외 중에 권역형은 현재 28개 내외를 선정하겠다라고 되어 있고, 기획형은 2개 내외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안 확정 등에 따라서 규모가 조금 바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권역형은 지역 5개 권역으로 저희가 공고문에 표시를 해두었거든요. 그 5개 권역별 중심으로 잠시만요. 화면을 좀 조정하고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네. 5개 권역별 중심으로 주중 주말 방과 후 캠프 운영이 핵심 사항이고,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필수적으로 늘봄 시범학교를 운영을 하는 게 이제 필수 과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주중 주말에 방과 후 캠프 운영은 선택 사항으로 논의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고, 지원 금액은 기관당 8억에서 12억 원 내외, 늘봄학교 400명 이상을 포함한 총 1000명 이상이 목표 인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응모하실 때 5개 권역 중에 꼭 1가지 권역을 설정을 해야 합니다. 복수 지정이 불가능한 사항도 꼭 확인하시고요.
기획형은 지역의 구분 없이 이제 전국적으로 운영하는 건데 중학교 대상으로 자유학계제 캠프를 운영하고 고등학교 대상으로 특성화랑 마이스터고 연계 캠프를 운영하는 게 필수로 되어 있고 기획형은 좀 다른 게 이렇게 캠프를 운영함이 끝이 아니라 밑에 기획과제로 보시면 캠프를 운영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제 효과성이나 성과 분석을 통해서 교과 연계형 캠프의 이제 고도화나 이제 발전 방향 이런 연구 과제 같은 것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캠프 운영 및 기획 과제를 하는 게 이제 기획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지원 금액은 기간당 현재 12억 원 내외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운영 인원도 지금 기간당 중고교생 1000명 이상이고 중학생 500, 고등학교 500명 이상을 필수로 해야 되는 게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좀 세부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면 권역형은 이제 핵심 이제 그림을 보시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늘봄 시범 학교를 필수적으로 운영하고 이제 회색 부분에 있는 거를 이제 장기 과정이나 단기 과정으로 좀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도록 선택 사항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니까 첫 번째로 권역 내 학교 수요에 기반한 방문형 캠프를 우선 추진을 해야 되고 이 부분은 이제 매칭을 통해서 저희가 지원을 좀 도와드릴 예정이고요. 늘봄 시범학교 400명 이상 운영, 그 외에 600명 이상을 해서 총 1000명 이상을 운영해야 되는 최소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모 이제 응모하실 때 한 개 권역을 좀 반드시 포함하여서 한 개 권역을 지정하여서 응모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늘봄 시범 지역은 인천, 경기, 대전, 전남, 경북 등 5개 지역으로 지금 시범으로 지정되어 있고요. 저희가 권역별로 이렇게 한 개씩 할 수 있도록 5개 권역을 지금 세팅해 둔 상태입니다. 서울 인천권에서는 늘봄이 인천, 경기권에서는 경기, 강원 충청권에서는 대전, 호남 제주권에서는 전남, 경상권에서는 경북 이렇게 하나씩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게 권역을 저희가 설정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선정 규모는 이렇게 4개, 10개, 4개, 5개, 5개 해서 총 28개 내외고요. 최소치가 1000명 이상이니까 그 밑에는 이제 산술적으로 목표 인원이 총 1개 권역당 밑에 나와 있는 숫자대로 최소 인원이 될 예정입니다. 권역을 지정해 주셔야지 권역별로 심사를 추진할 수 있어서 그래서 권역을 꼭 한 개만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권역별로 이제 심사를 추진할 예정이라서요. 절대 중복 불가니까 우리는 더 할 수 있으니까 더 하자라고 하시면 일단 신청 접수해서 심사를 못 보는 수준이니까 꼭 기억하셨다가 한 개 권역을 응모하실 수 있도록 꼭 중요 사항으로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획형 과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고교 대상으로 교과 연계형 캠프를 운영하고 그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발전 방안까지 도출을 하는 과제입니다. 그래서 중학생은 예를 들어서 자유학기 시간을 활용한다라든지 고등학교 대상은 특성화랑 마이스터고를 연계해서 캠프를 운영하시고 기획 과제에 맞게 그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고도화 및 발전 방안까지 도출하셔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 사항입니다. 중고 각 500명 이상 총 1000명 이상 운영하시면 되고 전국 단위로 운영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고도화나 발전 방안까지 이제 그 연구 결과를 도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를 쌓으시고 의미 있는 성과들이 나오기 위해서는 전국 단위로 적절하게 데이터를 모집할 수 있는 숫자만큼 논의하시고 설정하셔서 설계해서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늘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저희가 방과 후가 학생들이 20인 내외로 보통 구성이 돼서 활동을 해서 나중에 공고문 보면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은 늘봄 학교를 연계하는 거는 클래스당 약 20인 내외로 구성해 주시면 되고 나머지 거는 저희 예전에 겨울방학에 나간 것처럼 15인 내외로 구성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권역 내 학교 수요에 기반해서 방문형 캠프를 우선 추진을 부탁드리고 이것도 일단 저희가 먼저 매칭을 진행을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매칭 방법은 일단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선정이 되시고 양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프로그램 교환이라고 해서 제출하는 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정이 되시면 프로그램 교환을 저희가 따로 발췌를 해서 17개 시도교육청에 이제 부탁을 드려서 학교로 쭉 뿌린 다음에 그 프로그램에 맞는 사전 수요를 파악을 하고 그리고 매칭이 되면 매칭된 학교랑 기관이랑 연결을 해서 이제 논의하는 세부적으로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그런 것들은 운영기관 간 학교 간 논의를 하셔가지고 그런 논의를 통해서 이제 운영을 해 주시면 되는 사항입니다.
신청 자격으로는 대학, 공공, 민간 등 이제 역량 있는 기관들을 저희가 선발을 할 거고요. 대학과 공공에는 이제 지자체가 포함이 될 수 있고요. 민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옆에 좀 중요한 사항인데 양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만약에 이제 단독이 아니라 컨소시엄으로 구성을 할 경우에는 주관기관이 반드시 대표로 신청을 하셔야 되고 주관기관 및 협력기관의 역할을 좀 사전에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서식 두 번째에 컨소시엄 구성 확약서를 별첨으로 양식에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그거 꼭 제출하셔서 응모하시면 됩니다. 주관기관의 역할이 이제 강화된 만큼 사업 추진을 위해서 협력기관에 대한 사업비 교부뿐만이 아니라 협력기관을 좀 관리 감독하고 운영을 잘 할 수 있게끔 그런 역할까지 좀 강화되었으니까 주관기관과 이제 협력기관과 잘 역할을 분장하셔가지고 응모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청 시 좀 주의사항은 각 신청기관이 이제 주관기관 또는 협력기관 자격으로 이제 한 개 과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게 이제 약간 문어발식 신청이 이제 불가능하다는 소리인데요. A 기관이 뭐 가 주관기관, 나 주관기관 여기에 이렇게 하나하나 다 넣어가지고 신청을 할 수 없다는 거고요. 한 번만 과제만 신청할 수 있는 거고 주관기관도 마찬가지예요. 단 이제 대학의 경우에는 소재지가 다른 지역이 다른 뭐 분견한 캠퍼스의 경우는 아예 다르게 그냥 별도로 신청이 가능하고요. 동일 대표 기업이 복수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복수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떼봤는데 그 대표가 동일한 그런 건 저희가 저번에도 다 검토를 해가지고 발표 평가를 진행을 했었거든요. 이 부분도 동일하게 적용을 할 예정입니다. 신청 및 참여 제외 대상은 아시다시피 사교육 없이도 이 사업에 이제 학생들의 역량 제고를 강화하는 측면의 사업이다 보니까 학원법에 있는 기업 및 혹은 기관은 참여할 수 없고요. 주관기관 및 협력기관으로 개인 사업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 두 가지 사항은 지난번과 다 동일하고요. 밑에는 이제 위법한 사항이 발생하는 그런 기관이랑 기관 및 단체는 참여할 수 없음을 함께 명시를 해둔 상태입니다. 일단 이번 공고에 있는 요약 버전을 이제 PPT로 먼저 말씀드렸고요. 이제 실제로 낸 공고문을 통해서 같이 한번 좀 상세하게 보면서 제가 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에 이제 공고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8일 날 공고가 된 주관기관 모집 공고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는 주관기관 모집 공고다 보니까 주관기관의 역할과 책임이 강화된 만큼 컨소시엄 구성 시 역할 분장을 좀 명확히 해서 응모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에 있는 부분들은 설명을 드려서 쭉 넘어가겠습니다. 선정 규모부터 이제 또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공모는 방과 후인 권역형과 교과 연계인 기획형 두 개 유형으로 공모가 나가 있고 지금 책상에 공모문은 다 깔아져 있어가지고 그거 같이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권역형과 기획형은 중복 신청이 불가능하고요. 권역형 신청하실 기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심사를 보셔야 되기 때문에 한 개 권역을 꼭 지정하여서 응모하시고 복수로 지정을 하실 수 없습니다. 권역형일 경우에는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 5개 권역별 중심으로 주중 주말 방과 후 캠프를 운영하는 거고 시범학교 연계를 필수로 하셔야 되고 이 부분은 장기 과정으로 운영을 하셔야 됩니다. 장기 과정은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저희가 겨울방학 때는 최소 8시간 이상의 단기 캠프로 운영하셨었는데 이번에는 최소 24시간 이상의 장기 과정으로 운영을 부탁드리고 선택사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교 급이나 장기 단기 과정에 이제 제한 없이 구성은 자율적으로 하시고 여기에서 우리는 일반 학생 플러스 이제 사회적 배려 학생 대상도 하겠다라고 하시면 이건 어차피 선택사항으로 자유롭게 구성 가능하니까 사회적 배려 학생 대상으로 캠프를 구성하셔도 됩니다. 사회적 배려 학생은 지난번과 동일하게 도서 벽지 학교 학생, 특수교육 대상자, 다문화 가정 학생 이렇게 3가지 유형의 사회적 배려 학생을 저희는 이제 사회적 배려 학생이다라고 좀 정의를 하고 있고요. 지원 금액은 8억 원에서 12억 원 내외가 이제 기관당이고 운영 인원도 기관당 늘봄 시범학교 400명을 필수로 하고 10개 교를 운영을 해야 되는 요 사항에 총 합쳐서 이제 1000명 이상 운영해 주시면 되고 지역은 5개 권역 중에 꼭 택일을 하셔야 되고 밑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권역별로 요 5개 권역 중에 지원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공고를 내고 문의사항 중에 몇 가지가 있어서 공유를 드리면
우리는 서울 소재지의 어느 학교인데 그럼 우리는 서울 인천권만 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저번에 아마 소재지 기준으로 지역을 설정하다 보니까 이런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이번에는 운영하겠다고 하는 권역을 설정하시는 거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소재지라서 꼭 서울 인천권을 해야 되고 뭐 그런 건 딱히 없습니다. 그런 점 고려하셔가지고 컨소시엄을 구성하셨다면 같이 합이 잘 맞는 정말 운영이 좀 수월한 권역을 내부적으로 논의하셔서 지정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기획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고 대상으로 교과 연계형 캠프를 운영하고 그 이제 기획 과제로 여기에 대한 결과를 토대로 효과성이랑 성과 분석 등 캠프의 이제 발전 방안까지 여러 연구 결과까지 도출하는 기획형이고 기관당 12억 원 내외 중고교 학생 1000명 이상이고 각 500명 이상 필수로 해서 전국 지역을 운영하면서 저희는 이제 2개 내외 정도로 현재 선정 규모를 설정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프로그램별 1인 캠프 단가에 좀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산정을 통해서 좀 적정 지원 금액을 신청을 좀 부탁드리고요. 프로그램별 1인 캠프 단가를 계상하실 수 있도록 양식에 이 부분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거 좀 참고하셔서 적정한 지원 금액을 신청을 좀 부탁드리고요. 중요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상기의 이제 주관기관 선정 규모는 저희 예산이랑 권역별 수요 등을 감안한 예측치로 최종 선정 시에는 이제 규모랑 금액은 조정될 수 있고 기대 효과가 미흡한 경우에는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 자격은 대학, 공공, 민간 등 역량이 있는 기관 누구나 가능하고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관으로 운영 요건을 충족한 단독으로 신청하시거나 신청 가능 기관 간 컨소시엄을 구성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컨소시엄의 경우는 주관기관이 대표로 신청하시고 각 역할을 사전에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컨소시엄 구성 확약서를 꼭 컨소시엄으로 하실 경우는 제출 부탁드립니다. 단독일 경우에는 굳이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관기관은 본사업 추진을 위해서 협력기관에 대한 사업비 교부 그리고 협력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을 통해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책임을 이제 다해서 역할들이 좀 강화되어 있습니다. 협약은 저희는 주관기관만 체결할 거고요. 협력기관은 주관기관을 통해서 사업비를 교부받으시면 됩니다. 대학, 공공, 민간 이렇게 이제 신청 자격이 구분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관기관이나 협력기관은 한 개 과제만 신청할 수 있고 중복 불가능합니다. 대학의 경우에도 캠퍼스나 분교가 다를 경우 별도로 신청하실 수 있고 복수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하나만 신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문의 중에 온 게 이제 아마 또 저번 공고 때문에 차이점이 있는 것 때문에 확인하신 것 같은데 대학과 대학끼리 컨소가 가능하나요? 라는 질문도 많이 왔었는데 저번엔 거기에 좀 제한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권역을 지정해서 들어오시는 만큼 다양한 지역 자원들을 활용하셔가지고 컨소시엄 구성하는 거에는 크게 제한사항은 없습니다. 신청 및 참여 제외 대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원법에 적용되는 기업 혹은 기관, 개인 사업자, 그리고 위법한 행위를 한 기관 등은 참여할 수 없고요. 추후에라도 이런 위반 사항이 포함된 발견될 경우에는 그 기관이 뭐 협력기관이든 뭐 그렇든 간에 이제 포함된 모든 사업 신청서를 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거니까 컨소시엄을 구성하실 때 꼭 같이 하게 될 그 파트너 기관에 이런 사항들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체크하셨다가 꼭 응모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8일 화요일부터 14일 화요일 5시까지고요. 이 부분 꼭 꽤나 중요한 거거든요. 신청서 접수 마감 시간의 기준은 저희 재단 사업관리 시스템인 PMS 내에 제출 완료 로그 기록 시간을 저희는 볼 수 있거든요. 말씀드리지만 이 제출 완료가 된 로그 기록이 17시가 딱 된 것까지만 기준이고요. 이후에 발급된 접수 확인증이나 제출된 서류는 정상 접수로 인정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17시 40분에 접수 확인증이 발급되었지 않냐라고 하셔도 공고문상에 명시를 했기 때문에 그거는 정상 접수로 인정하지 않고요. 로그 기록 기준으로 접수 기간을 마감할 예정입니다. 접수 방법은 PMS를 통해서 온라인 접수를 하시면 되고 현장 방문이나 이메일은 또 정상 접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PMS를 통해서 저희가 전자협약이랑 이런 것들을 진행할 예정이라서 PMS에 등록하지 않으면 그 절차들을 운영할 수 없어서 꼭 PMS로 정상 접수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마감 시점에는 시스템이 매우 이제 혼잡하고 그럴
저기 있어가지고 최소 꼭 하루 이틀 전에는 좀 접수를 완료를 좀 권장드리고요. 시스템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접수 마감 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저희가 저번처럼 정상 접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업 신청서 양식 한부가 있는데 요거는 요 6가지 사항들이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사업 신청서, 컨소시엄 구성 확약서, 계획서, 개인정보 동의서, 각 사업자 등록증, 그리고 주관기관의 신용평가 확인서 이렇게 있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양식 설명할 때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캠프를 운영하는 이제 운영 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대상 및 유형에 따라서 캠프를 구분해서 운영기관이 대상이나 유형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제공하시면 되고, 참가 학생은 여러 캠프에 중복하여 참여할 수 있고, 이제 현장 참석하시는 학부모를 위한 공간이나 콘텐츠 이런 제공을 권장드린다는 사항은 지난번과 동일합니다. 교육과정은 학교 및 학생 수요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구성하시면 되고, 권장드리는 사항은 이제 국가 실과 정보과 교육 과정이라든지 인공지능 교육 기준안을 좀 참고하셔서 구성하실 것을 좀 권장드리고요. 이번에 새롭게 이제 장기 과정이라는 과정이 이제 새롭게 추가된 만큼 여기 이제 단순 지식 전달에서 이제 조금 발전해서 학생 하나가 이제 이론도 학습하고 문제도 인식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좀 습득해서 실제로 문제 해결하는 그런 프로젝트 중심의 이제 장기 과정 24차시 이상 프로그램을 이제 저희는 장기 과정으로 정의를 해서 공고를 했고요. 이제 단순 몇 회 운영 또는 뭐 교구제 중심 프로그램이 아니라 이렇게 프로젝트 중심의 문제 해결 그런 과정 중심의 프로그램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단기 과정은 지난번처럼 이제 관심이랑 흥미 유도를 위한 이제 체험이랑 실습 활동 중심으로 8차시 이상 저희가 지난번 했던 것들은 단기 과정으로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운영 방법은 방문형 학교를 우선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는 것처럼 이제 학교 수요를 고려해서 그 학교 수요에 맞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하시면 되고, 이제 학교에서 이제 방과 후 및 돌봄 시간 뭐 또는 주말 시간 이제 학교랑 매칭하셔가지고 논의하실 때 이런 시간대도 이제 설정을 같이 논의를 하실 거거든요. 그런 것들 고려해서 대상이랑 장소를 맞춰서 교육을 제공하시면 되고, 요 사항도 아까 이제 도표 그림으로 말씀드린 매칭에 대한 사항인데요. 제한한 권역별로 평가랑 선정을 진행할 거고, 선정 기간은 권역 내 수요에 기반해서 저희가 매칭을 지원을 해서 세부 논의를 통해서 해당 지역의 캠프를 운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운영 기간은 권역 내 학교 수요에 기반해서 방문형 캠프를 우선 추진하고, 이제 매칭 후에서 남은 잔여 목표 인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뭐 집합형이라든지 단기든 장기든 그렇게 자유롭게 잔여 목표 인원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추진하시면 됩니다. 처음 오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방문형이라고 하면 초, 중고 학교를 직접 찾아가가지고 그 해당 학교에 있는 학생 대상으로 추진하는 캠프를 저희는 방문형 캠프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학이라든지 뭐 다른 기타 시설 그런 집합할 수 있는 시설에서 다양한 학생들을 이제 모집해가지고 추진하는 캠프를 저희는 집합형 캠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강사 구성입니다. 강사는 이제 캠프 교육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 좀 영향 있는 강사 구성을 필수로 넣어놨고요. 캠프 프로그램 추진 시 한 클래스 내에 최소 2인의 강사로 구성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거는 교구도 이용도 하고 이제 소프트웨어 인공지능이라는 조금 수준 높은 교육을 받다 보니까 학생들이 잘 따라가기 위해서는 강사 하나에 여러 명을 교육하기보다는 강사 최소 2인 이상이 학생들을 붙어가지고 좀 따라오지 못하는 학생들은 직접 맨투맨으로 지도도 좀 하고 해야 돼서 그런 이유 때문에 최소 2인의 강사로 구성을 좀 권장드리고요. 주강사와 보조강사의 내용에 대해서도 이거는 현재 저희 운영 매뉴얼에 나와 있는 그 사항을 저희가 발췌를 한 상황이고, 교육생을 대상으로 지식이랑 정보 전달에 좀 핵심 역할을 하는 주강사와 학습 개념을 익히고 해당 클래스 내 개별적으로 이제 학생들을 좀 서포트하고 지원할 수 있는 보조강사 이렇게 두 역할을 조금 잘 보셨다가 강사를 좀 구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사 시 유의사항은 기본적으로 현직 교사나 초중등에 대한 교육에 대한 교원 자격 소지자 전문 강사나 그런 충분히 역량 있는 인력으로 구성하시면 되고, 학원법상 마찬가지로 소속 강사는 참여할 수 없고, 그리고 인건비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본 사업의 참여 인력은 강사료 지급이 불가능하다라고 현재 겨울방학 운영하고 있는 기관들도
요 사항은 숙지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사력 지급 기준은 지난번께 이제 단기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그거는 지난번과 동일하게 강사 1인당 하루 한 캠프에 30만 원 한도로 설정해 주시면 되고, 장기 과정은 최소 한 주에 2시간 내외 정도에 약 석 달이 12주거든요. 그렇게 해서 24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장기 과정의 강사는 2시간 기준으로 이제 20만 원 한도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되고, 모집단이 별도의 프로그램이 오전, 오후로 운영되는 경우 강사료는 별도 지급하실 수 있으나 강사 1인당 최대 60만 원 넘을 수 없는 기준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운영기간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측에 보시면 강사료 지급 기준 단가표라고 해서 기술하게 되어 있는데, 그거 기술하셔서 발표평가 때 해당 사항에 대해 적성성과 합리성은 평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온 오프라인도 저번처럼 자유롭게 결정해서 제한이 가능하나 다만 이제 온라인 캠프만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장기 과정이고 늘봄 학교도 연계를 하고 그런 만큼 온라인으로 캠프만 할 수는 없고요. 물론 하다 보면 이제 태풍이나 지진이나 천재지변으로 좀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환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온라인만 제한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온오프라인 섞어서 추진할 경우에는 이 온라인은 오프라인으로 올 친구들의 이제 학습 효과나 그런 것들을 위한 보조격으로 활용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온오프라인 캠프를 추진하더라도 우리 장기 과정 최소 24시간, 온라인 최소 8시간은 항상 포함을 하시고 거기에 보조격으로 온라인 프로그램을 세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역형 총 28개 내외 선정해서 서울, 인천권, 경기권, 강원, 충청권, 이렇게 경상권까지 저희가 권역 내 시도가 뭐가 있는지도 표시를 해두었으니까 확인하시고 지원해 주시면 되고, 필수적으로 늘봄 시범학교를 하는 거고, 주중 또는 주말에 이제 자녀 목표 인원 남은 걸로는 장 단기 과정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는 선택 사항들이 있습니다. 해당 사항은 제가 앞에 것까지 말한 게 함축적으로 표로 되어 있으니까 요거 참고하셔가지고 지원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회적 배려 학생만 좀 더 말씀드리면, 도서벽지 학교 학생은 이제 아시다시피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의 별표를 누르시면 여기에 해당되는 학교가 쫙 리스트가 나와요. 거기에 포함된 학교면 되는 거고요. 특수교육 대상자는 이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 3항에 따른 대상자, 다문화 가정은 다문화 가족 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에 속한 학생,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사항도 질문이 꽤 많이 와서 상기 대상자 외에 탈북민이라든지 제한 외국인, 재외 국민 등은 저희가 정의한 사회적 배려 학생에는 포함되지 않으니까 꼭 확인하시고 사회적 배려 학생을 구성하실 때는 이 3가지 학생만 되는구나라고 생각하시고 지원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관당 저희가 늘봄 학교는 최소 400명 이상이라고 언급을 드렸는데, 요거에 대한 근거가 이제 저희가 한 클래스를 20인으로 구성했을 때 한 학교당 이제 2개 학급씩 하시면, 그리고 늘봄 학교 10개교 대상으로 1개 권역을 운영하면 최소 400명이 나오거든요. 요 기준으로 일단 기본 세팅을 해주시고, 더 하시겠다 하시는 거는 자율 사항이니까 일단 최소 400명 이상에 대한 거는 꼭 인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형은 저희가 다양한 교육 정책이랑 자원이랑 연계해서 이 캠프에 좀 지속 가능한 모델을 조금 발굴하려는 측면도 있으니까 선정 규모는 총 2개 내외고, 다만 이제 기대 효과가 미흡하거나 선정 기간이 좀 없을 수도 있다는 점을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 내용은 캠프를 운영하고 이제 거기에 대한 운영 결과를 토대로 연구 결과를 도출하는 것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중학생 대상, 고등학생 대상, 요 표를 이제 함축적으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교감이 창의적 체험 활동 시간도 활용하거나 수준별 프로그램 제공에 학교급별 구분 없이 캠프 추진도 가능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효과적인 데이터 축적이랑 이제 고도화 전략이라는 것들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이 캠프의 운영 지역은 좀 전국적으로 고르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세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가 및 선정인데요. 평가 방법은 2단계 평가로 진행될 거고 서류 평가와 발표 평가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서류 평가에서 권역형의 경우는
권역별 선정 규모의 1.5배수를 선발할 거고요. 기획형은 선정 규모의 3배수를 선발해서 이 배수에 포함된 기간만 발표평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서류평가나 발표평가 끝나는 이제 단계별 평가 결과는 별도로 통보해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서류평가는 제출한 서류를 중심으로 신청한 자격 요건이라든지 운영하는 역량이라든지 프로그램 중심으로 이제 평가를 실시할 거고요. 여기에서 발표평가 대상을 선정할 거고 서류평가 결과 평균 70점 미만 기간은 그냥 발표평가 대상에서 일단 제외됩니다. 그리고 선발 배수 내 동점일 경우에는 해당 기간 모두 발표평가 대상에 포함될 거고요. 발표평가는 서류평가를 통과한 기간 대상의 그 서류의 사실 여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발표와 질의응답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최종 선정 규모란 기간을 확정하고 발표평가도 마찬가지로 평균 70점 미만 기간은 선정대에서 제외될 예정입니다. 서류평가 및 발표평가 시 이제 지원금액이나 조정을 확정해서 총 예산을 확정할 거고요. 평가 기준안은 표에 보시면 기관의 역량이라든지 사업의 이해, 그리고 프로그램의 구성, 운영관리 지원 그리고 사업비 구성 이렇게 5가지로 평가를 할 예정이고요. 각 단계별 어떤 거를 좀 더 중점적으로 보는지는 이 배점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은 기본적인 사항들을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번에 좀 달라진 거는 이제 본 사업에 의한 결과로 발생되는 성과물의 저작권은 저작자인 제한하신 기간에 있을 거고요. 교육부랑 우리 17개 시도교육청 재단은 이 성과물에 대한 무상으로 이용할 권리를 가지는 걸로 수정되었으니 이 부분 확인 부탁드립니다. 공고문의는 저한테 전화 주시거나 메일 주시면 되는데 아시다시피 통화 중인 경우가 꽤나 많아가지고요. 메일로 주시면 빠르지 못하더라도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접수하실 때는 사업 관리 시스템은 저희가 시스템 업체가 따로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문의는 여기 번호와 메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편성 기준이 뒤에 이제 붙임으로 붙여져 있으니까 이 편성 기준에 보시면 각 세목과 세 세목에 대해서 정의와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에 대한 집행 기준들이 나와 있고 비고에 보시면 어떻게 나중에 정산을 하게 될 건지도 간략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 꼭 확인하시고 진행을 부탁드리고 좀 중요하거나 변동된 부분은 저희가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두었거든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장기 과정에 대한 강사의 한도와 단기 과정의 한도, 그리고 기획까지 연구할 때는 당연히 이제 연구 과제다 보니까 외부 전문가의 자문이 많이 필요할 테니까 이 부분은 여기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과 지난번에 행사 개최비나 홍보비는 이제 직접비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사실을 좀 명시를 해두려고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기를 해두었으니 해당 부분은 잘 보셨다가 계상하시고 집행하시면 됩니다. 사업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10% 이하 편성을 하시고 이제 최종 협약하시면서 협약 금액이 조정될 수 있어요. 신청한 것보다. 그러면 이제 결정된 그 결정 총액 기준으로 10% 이하로 이제 조정을 하셔야 될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일단은 공고문에 대한 설명은 이렇게 하고 쉬는 시간까지 한 20분이 남아서 양식까지 빠르게 훑고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양식을 보시면 이렇게 서식 1 첫 번째는 사업 신청서가 나와 있고요. 이렇게 파란색 글씨는 저희가 작성 가이드니까 확인하시면 삭제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권역형인지 기획형인지 꼭 선택하시고요. 권역 택일 꼭 하시고 기획형은 전국 대상이고 운영을 몇 명까지 하겠다 또 기입하시면 되고요. 주관기간 모집 공고다 보니까 주관기간에 대해서 정보를 꼭 정확하게 기입하시고요. 협력 기간이 있을 경우에만 쓰시면 되고 단독일 경우에는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참여 인력이랑 신청 금액도 이제 컨소시엄을 구성할 경우에는 각각 다 입력하셔서 비율대로 해서 기입을 해주시면 되고 직인 후 스캔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컨소시엄 구성 확약서, 요거는 이제 단독일 경우에는 필요 없지만 컨소시엄을 구성할 때는 꼭 필요한 서류입니다. 어떤 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할 건지 기관명을 정확하게 기입하시고요. 기관별 역할들을 꼭
정확하게 명시를 하시고, 그래서 사업비는 어떻게 신청해서 분담률은 어느 정도인지까지 사업비 기준으로 하셔가지고 각 컨소시엄 구성 기관장 직인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사업을 신청하고 운영을 할 거다라고 저희 재단한테 알려주는 용도니까 꼭 구성을 하실 경우에는 이 확약서가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인지를 해주시고, 이때 주관이랑 협력기관의 사업자 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은 맨 뒤에 보시면 붙이는 란이 따로 있어요. 그때 같이 붙여주시면 됩니다. 사업계획서 표지고요. 신청기간만 써주시고, 요거 작성 요령은 제출하실 때 삭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꼭 한글 문서로 제출을 좀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시스템 확인한 결과 한 파일당 200메가 용량까지 올릴 수 있고요. 최대 500메가까지 올릴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 점 유념하셔가지고 작성 분량을 인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청한 사업비는 당연히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총 금액이고, 제시한 금액 중에 10만 원 단위는 절삭하셔가지고 제출하시면 되고, 본 양식을 기준으로 작성하시면 되는데, 그 외에 필요하거나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시는 게 있으면 추가하시거나 구성하셔가지고 제출하셔도 되고, 제출 서류를 까먹지 마시라고 제가 제출 서류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뒀거든요. 그래서 작성 여부 다 체크 한번 하시면서 제출하기 전에 다 제출했는지 한번 확인하시고, 그래서 몇 페이지에 있는지까지 확인하시면 이중 체크가 되니까 이 부분은 뭐 굳이 안 지우셔도 됩니다. 저희가 보면 저희도 편하니까 앞에 여기 박스만 삭제하시고 제출 여부 다 확인하시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목차는 사업 내용 요약부터 해서 자원 투입 계획까지 쭉 나와 있으니까 빠르게 보겠습니다. 해당 사업 계획서에 대한 요약, 목적과 목표와 개요와 성과 확산 어떻게 할 건지, 강사 활용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기대 효과는 뭔지 한 장짜리로 제출하시면 되고, 우리 캠프를 하셨거나 이와 관련된 유사 사업 수행 실적이 있으시면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 계획은 만약에 우리는 프로그램을 총 5종 가지고 있고 이걸 토대로 1000명을 운영을 하겠다라고 하시면 이제 프로그램 단위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A 프로그램은 장기 과정일 거고 초등학생 대상으로 최소 24차시를 할 거고, 요렇게 몇 10번까지 돌릴 거다. 우리는 교구 중심이 아니라 프로그램 중심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프로그램 종별로 계획을 기술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 밑에 그래서 이렇게 구성한 구성 의도랑 기획 의도를 쭉 기술하시면 되고, 그래서 우리 프로그램은 다른 기관과의 특징이 차별성이 뭔지 이런 것들 위주로, 그래서 우리 프로그램은 공교육의 연계와 호환성에 따라 효과성이 어느 정도인지,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목표랑 기대 효과까지 기술해 주시면 되고, 여기 프로그램 교환 부분을 조금 잘 기술해 주시면 좋겠는데, 요거를 가지고 선정되시면 저희가 17개 시도교육청을 통해서 매칭을 진행할 거라서 당연히 이제 수요적으로도 우리 프로그램이 좋으니까 많은 학생들이 신청 받으실 거면 좀 재밌고 기술되는 게 좀 상세하게 되어야지 그런 수요 신청할 때도 좀 이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과정 프로그램, 단기과정 프로그램 이렇게 작성하실 수 있게 쭉 표로 구성을 했고요. 각 차시마다 주요 활동에 대한 내용들까지 좀 상세하게 기술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또 온라인 프로그램이 있을 경우에는 이 부분을 작성하시면 되고, 우리는 온라인 없이 오로지 다 대면으로만 하겠다 하시면 굳이 이 페이지는 날리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토대로 우리는 참가자, 학생, 학부모를 위한 홍보를 어떻게 할 거고, 이 프로그램과 사업 운영을 위한 국민소통이랑 관심도랑 이해도 제거를 위해서 어떠한 홍보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기술하시면 되고, 학부모 지원 방안, 그리고 안전관리 방안. 당연히 이제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활동이다 보니까 안전관리는 항상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안전관리 방안에 대해서까지 기술해 주시면 되고, 권역형으로 지원하신 분은 성과 확산 방안에 대해서, 기획형을 지원하신 분은 이제 연구 추진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이렇게 하면 되고, 작성 요령은 따로 제가 기재를 했으니까 참고하셔가지고 성과 확산 또는 연구 추진 방안을 기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강사의 활용 계획인데요. 이 부분은 우리는 강사를 예를 들어 100명 정도를 활용을 할 예정이다 하면
인원수가 이제 100명이 되게끔 설정을 하시고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그래서 이 강사들을 어떻게 모집하고 선발할 건지 그리고 강사의 역량을 계속적으로 제고하고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활용된 강사 이제 성과 관리를 환류 방안을 통해서 어떻게 환류를 해 나갈 건지 이런 부분을 써주시면 되고 추진 체계랑 추진 유관 다른 또 유관 기관과 연계 협력 방안 있으시면 쓰시고 추진 일정까지 기입을 하시면 됩니다. 자원 투입은 이제 참여 인력에 대한 인적 자원을 어떻게 투입할 건지 그리고 참여 인력에 대한 문의가 꽤나 많이 오는데 참여 인력이라고 하면 이 사업의 예산과 사업의 관리를 하는 사업 담당자라고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되고 활용 강사라든지 뭐 자문위원까지 참여 인력으로 넣으실 필요는 없겠죠. 그분들이 이 사업의 담당자는 아니시니까. 그래서 참여 인력은 이 사업을 담당하게 될 담당자라고 좀 쉽게 생각하셔서 그 인력만 써주시면 됩니다. 또는 뭐 채용 예정인 계획이 있으시면 채용 계획까지 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교육장이랑 시설들은 어떻게 투입할 거고 장비랑 교구제는 어떻게 투입할 거고 활용하고 관리하는 방안까지 그리고 이제 예산 집행 계획인데 주간 또는 협력기관별 사업비를 구성하는 요 안을 작성해 주시면 되고 이 부분은 컨소시엄일 경우만 작성하시고 단독이면 뒤에 또 쓰는 게 있거든요. 단독이면 요것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주간이랑 협력 이렇게 컨소시엄으로 구성했을 때는 해당 세세목마다 주간 기관이 얼마 사용하는지 협력 기관은 얼마나 사용하는지를 보게끔 세팅을 한 거니까 참고하시고 세목별 소요 예산 총괄표도 산출 기준에 맞게끔 계산하시면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캠프 프로그램 이제 한 종별 우리는 만약에 5종의 캠프 프로그램을 돌릴 거다라고 하시면 1번, 2번, 3번, 4번, 5번 5개 이제 프로그램별로 이 프로그램에 대한 단가가 얼마 정도인지를 쭉 계산하시고 그래서 1인 클래스 뭐 15인 또는 20인 기준으로 1인당 단가는 요 정도다까지 산출하시면 되고 강사료 지급 기준에 대한 표도 저희가 이제 한도치는 제시를 해드렸으니까 어떻게 강사료를 활용을 할 때 지급하는 요 지급 기준을 표로 하시거나 뭐 서술형 또는 개조식으로 하시거나 여튼 여기에 대한 강사료 지급 기준에 대한 설계를 해주시면 됩니다. 활용 강사 리스트는 활용하게 될 강사 리스트가 뭐 100명이면 100명을 활용할 예정이고 우리 프로그램 5종 중에 1번 땡땡땡땡 프로그램 활용에는 뭐 약 15명이 활용될 예정이다. 누구고 어떤 분이시고 그래서 2시간에 12주에 뭐 4개교를 좀 파견해서 활용하겠다.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 종마다 하시면 됩니다. 프로그램 수나 활용 강사 수는 표를 추가하시거나 수정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자문을 받을 계획이 있으신 곳은 이제 우리는 외부 자문 인원을 누구를 어떤 역할을 통해서 자문을 받겠다까지 해서 리스트를 쭉 기입하시면 됩니다. 이런 거를 취합해야 돼서 한글 문서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PDF로 하면 이게 취합이 잘 안 돼가지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여 인력에 대한 이력 사항들을 기입을 해주시고 개인정보에 대한 동의서도 제출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컨소시엄 구성 확약서 거기에 보시면 밑에 주간 협력기관의 사업자 등록증 이렇게 컨소시엄 구성한 기관 모두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용평가 주간기관의 신용평가 확인서는 주간기관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용평가 확인서는 굳이 이것 때문에 새로 발급받지 마시고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번 발급받으면 1년 또는 최대 18개월까지 유효기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존에 산단이라든지 뭐 회사 내 이제 회계팀에 여쭤보시면 발급을 해놓으신 게 있을 거니까 그거 그냥 제출하시면 되고 따로 뭐 발급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업 계획서까지 다 봤고요. 5분 정도 쉬고 그 다음부터 궁금하신 사항들 질의응답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